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에서 기술 담당하고 있는 김단입니다. 오늘은 마야 2020에 들어온 이제 매트릭스 노드 업데이트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트릭스 리깅은 이전에도 있었죠. 근데 매트릭스 리깅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제 아티스트들이 접근하기 좀 약간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더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끔 기능이 약간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는 이제 좀 볼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 offset parent matrix가 attribute 에디터에 들어온 거, 그리고 또 매트릭스 노드 중에 blend, pick, aim 매트릭스 노드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구동하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야에서 이 매트릭스 리깅을 왜 쓰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쓰는지 그걸 간략히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로케이터하고 큐브가 있죠. 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만약에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로케이터가 움직일 때 큐브가 따라서 움직이게끔 세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 저희들은 이제 컨스트레인을 되게 많이 쓰죠. 마야 같은 경우는 이제 컨스트레인이 되게 잘 되어 있고 사용하기가 되게 편해요. 근데 하지만 이제 또 단점도 있어요. 자, 컨스트레인 거는 방법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로케이터 선택하고 컨스트레인에서 제가 간단히 패런트 컨스트레인을 쓸게요. 그래서 기본 값으로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세팅이 끝나요. 그래서 움직일 때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죠. 자, 근데 이제 그럴 경우가 있죠. 제가 만약에 이 로케이터로 움직이고 얘도 같이 뭔가 또 다르게 움직이고 싶을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컨스트레인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움직여도 다시 원상복구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이렇게 그룹을 하나 지어놨죠. 이제 그룹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제가 신사에서 컨스트레인을 다 지우고요. 일단은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렇게 그룹을 지어놨죠. 그래서 선택하고 그룹 선택하고 컨스트레인에서 패런트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선택해서 움직이고 로테이트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세팅이 되셔서 이런 식으로 또 그룹을 해서 작동을 하는 형식으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 없죠. 근데 이제 노드 에디터에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선택하고 컨스트레인 걸려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컨스트레인 하나밖에 안 걸었어요. 이 오브젝트에 패런트 컨스트레인 하나 걸었는데 노드상으로 봤을 때는 컨스트레인 노드가 있고 그렇죠? 그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사용하기는 되게 편하지만은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보시면은 분명히 아웃풋으로 뭔가 나갔지만은 아웃풋으로 있는 노드에서 또 뭔가가 또 인풋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뭔가 돌아가는 형태죠. 이게 이제 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다행히 이제 이런 게 컨스트레인이 뭐 한두 개 이용한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아주 복잡한 캐릭터를 컨스트레인을 통해서 리깅을 많이 하면 할수록 되게 시스템 자체도 느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하자 해서 이제 매트릭스 리깅을 많이 쓰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매트릭스 리깅을 해서 얘를 똑같이 패런트 컨스트레인을 건 것 같이 제가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를 깨끗이 없애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로켓 하나 있고 큐브도 하나 있죠. 그렇죠? 자, 얘네 둘을 노드 에디터에 불러오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쉐입 노드들이 같이 따라서 들어오죠. 선택해서 쉐입 노드는 필요 없으니까 노드 에디터에서 없애고요. 자, 그리고 얘가 조정하는 얘가 되고 얘가 조정 당하는 얘가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아웃풋에 클릭해서 밑에 보면은 월드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월드 매트릭스를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하고 2020부터 여기 보시면은 하단에 offset parent matrix라는 게 들어왔어요. 얘랑 연결만 시켜주면 끝나요. 애트리뷰트 에디터 보면은 자, 얘가 됐든 그 트랜스폼 노드에 가게 되면은 여기 중간에 transform offset parent matrix라는 게 2020에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하기가 더 편하게 됐어요. 선택하게 되면은 컴포지션이 있고 매트릭스 노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매트릭스는 되게 이제
행과 열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 좌표값, 수치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사실 계산 방식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먹기 쉽게끔 해주는 게 컴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컴포지션하고 매트릭스는 똑같아요. 그래서 차이점은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뭐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이고 이것을 매트릭스 컨버트를 해준 좌표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거를 갖고 뭐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가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얘가 갖고 있는 얘 위치에 대한 매트릭스 값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월드 좌표로 여기에 있는 이 큐브 있죠? 큐브에 있는 이 컴포짓 여기 있는 매트릭스랑 연결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탭을 카피를 하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로케이터를 선택을 하고 움직이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큐브의 트랜슬레이트 값이 같이 따라서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로케이터가 갖고 있는 월드 좌표상의 매트릭스 값이 이 큐브에 있는 매트릭스랑 연결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 로케이터를 움직였을 때 로케이트, 뭐 스케일, 뭐 로테이션, 스케일, 트랜스폼까지 다 이렇게 연결이 됐죠. 꼭 패런트에다가 스케일, 컨스트레인트까지 같이 걸은 그런 역할이 그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아까 전에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 컨스트레인이 걸려있는 얘, 그쵸? 걸려있는 얘 보면은 되게 아까 전에 복잡했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 복잡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다음 이 두 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비교를 해봤을 때 깔끔하죠? 여기 있는 노드 하나만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되게 깔끔하게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한두 개다. 근데 사용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컨스트레인이 더 간단하죠. 왜냐하면 매트릭스 하려면 일단 노드 에디터를 열어야지 또 그걸 또 연결을 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간단히 뭐 몇 개만 쓸 거다 그럼 컨스트레인 써도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매트릭스를 쓰면 더 좋고 또 매트릭스를 쓰게 되면 좋은 게 아까 전에 제가 그룹을 만들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비록 연결이 됐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트랜스폼이라든 스케일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즉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좌표값이 두 개를 갖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썼던 좌표값 또 하나는 매트릭스의 좌표값 두 개를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좌표값을 하나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상당히 아주 퍼포먼스는 되게 좋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노드를 또 다른 걸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아까 전에 2020에 또 추가적으로 매트릭스 노드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블렌드, 픽하고 그다음 에임 매트릭스. 자, 그럼 여기서 픽이란 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스케일, 트랜슬레이트하고 로테이트만 제가 지금 컨스트레인을 걸어놨잖아요. 스케일은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스케일은 되면 안 돼 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스케일이 같이 컨스트레인이 걸려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노드를 잘 보면은 딴 얘는 뭐 이렇게 로테이트,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 막 이런 게 다 독립적으로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연결이 돼 버리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이제 픽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노드 에디터에서 탭 키를 누르고 여기서 픽 그렇죠? 친 다음 뭐 M까지 쳐도 되고 픽하니까 바로 그냥 나오죠. 그래서 픽 매트릭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껴주면 돼요. 그렇죠? 중간에 껴주면 되는데 여기 있는 얘를 제가 끊고 그렇죠? 여기에서 매트릭스 값을 아더해서 input 매트릭스 하고 여기서 나온 값을 offset parent 매트릭스에다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되게 간단한 노드 구조로 되어 있죠. 자, 더블 클릭해 보면은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얘가 갖고 있는 그 월드 매트릭스 좌표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내가 쓰고 싶은 거, 그렇죠? Translate, Scale, Rotate, Sheen,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필요 없는 걸 끄시면 돼요. 나는 여기서 Scale하고 Sheen은 필요 없다. 그럼 끄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Scale은 안 먹죠, 그렇죠? Rotate는 되고, Translate는 되고.
그래서 픽 매트릭스는 이렇게 로테이트 스케일 뭐 이런 거 내가 선택하고 싶을 때 쓰시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또 다른 예제로 뭘 할 거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픽 매트릭스 설명을 했죠. 그 다음 블렌드 매트릭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렌드 매트릭스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마찬가지겠죠.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parent constraint을 걸어주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로케이터의 중간에 항상 위치하게 되겠죠. 그렇죠? 두 가지 컨스트레인을 걸어놓은 거랑 똑같이 만들어 놨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연결 방법 보면은 당연히 보시는 바와 같이 얘는 없애고요. 자, 얘 보면은 자, 컨스트레인 두 개 걸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엄청나게 많이 복잡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내가 두 오브젝트 사이에 중간 값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끔 만들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두 개의 컨스트레인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디트에서 일단은 제가 만들어 놓은 컨스트레인들을 다 지우고요. 일단은 자, 마찬가지로 이 두 개 불러올게요. 이게 보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자, 로케이터 1번, 로케이터 2번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렇죠?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여기서 탭키를 눌러서 블렌드. 그렇죠? 근데 블렌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M자 매트릭스니까 선택하고 하면 블렌드 매트릭스 선택하고. 그렇죠? 자, 하는 방법은 우리가 블렌드 컬러 같은 거 있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중에 마찬가지로 월드 매트릭스 선택을 해서 여기서 자, 인풋 매트릭스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선택을 할 때 여기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선택해서 자, 이번에는 어디다 연결을 하느냐 타겟에다가 연결을 해야 돼요. 하나는 주가 되는 인풋이 되는 매트릭스과 타겟 사이를 블렌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타겟에서 플러스를 눌러보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 블렌드 매트릭스를 연결하기 전에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여기 인풋 매트릭스는 이미 연결이 돼서 문제 없고요. 그 다음 타겟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add new라고 있어요. 그래서 add new를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은 이 타겟에 대한 매트릭스를 연결할 수 있는 게 생성이 돼요. 이 상태에서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월드 매트릭스 선택을 하고 클릭하고 인풋 타겟 매트릭스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연결이 끝나요. 자, 그 다음 한번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움직여보면 여기 연결을 안 했네요. 여기서 딱 하고 움직이면은 얘가 가운데가 있지 않고 한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렇죠? 자, 왜 그러냐면은 얘가 지금 현재 타겟이고 얘가 지금 인풋이죠. 얘가 타겟이고 그쪽으로 한쪽으로 이동했죠. 자, 왜냐하면 여기는 엔블롭 때문에 그래요. 엔블롭이 1이라는 것은 타겟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0.5 해주게 되면은 인풋과 타겟의 중간값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를 선택을 하고 자, 움직이면은 자,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죠? 로테이트 되고 자, 스케일을 해볼게요. 스케일을 하면은 스케일까지 돼요. 근데 스케일은 나는 필요 없어.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가 알려드린 거 있죠? 블렌드 매트릭스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블렌드 매트릭스가 아니죠. 픽 매트릭스죠. 픽 매트릭스 연결해 주시면 되죠. 여기서 아웃풋을 픽 매트릭스 인풋에 연결해 주고 여기서 offset parent 매트릭스 연결을 해 주고 여기서 스케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스케일은 안 먹고 translate, rotate 하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좋은 거는 얘의 translate, scale, rotate 값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aim matrix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파일을 불러와서 제가 로케이터를 이런 식으로 자, 만들어 놓고 aim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히 뭐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모디파이 프리즈 시키고
그렇죠? 잘 보이게끔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M 매트릭스 하기 위해서 제가 얘를 불러와서 간단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항상 불러왔을 때 쉐입 노드 들어오면은 마이너스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그렇죠? 자, 일단은 aim matrix 그렇죠? 그리고 불러옵니다. 사실 이제 뭐 블렌드 매트릭스, 픽 매트릭스하고 aim 매트릭스 중에 aim 매트릭스가 좀 되게 헷갈려요. 보면은 하는 방법은 자 우선은 해야 될 게 뭘까요? 노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노드 보면은 뭐 인풋 매트릭스가 있고 프라이머리 매트릭스가 있고 세컨더리 매트릭스가 있어요. 그렇죠? 인풋 매트릭스는 아까 전에 블렌드에서 했던 것처럼 가장 기초가 되는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그 위치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프라이머리는 뭐냐면은 얘가 어느 방향으로 바라보는지 그렇죠? 바라보는 그 위치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다음 세컨더리는 뭐냐면은 뭐 약간 폴 벡터 비슷하게 벡터 값을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특정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걔를 aim과 90도를 이루는 각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풋하고 프라이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를 인풋으로 제가 먼저 할게요. 그래서 인풋 연결은 간단하죠. 그냥 여기서 선택해서 월드 매트릭스를 인풋 매트릭스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 혹시 모르니까 변화한 걸 하나하나 보기 위해서 제가 연결을 할까요? 지금 해보도록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풋 매트릭스 위치로 얘가 당연히 이동을 했죠. 자, 그 다음 얘가 프라이머리가 되겠죠. 그 마찬가지로 월드 매트릭스 연결을 해서 자, 여기서 프라이머리 매트릭스에다가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제대로 됐죠? 그렇죠? 위아래도 제대로 됐어요. 되게 간단해요. 그 다음 뭐 세컨더리는 여기서 축 하나 만들면 되고요. 자, 그런데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럼 뭐 여기서 되게 간단하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무엇을 보여줄 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풋 매트릭스의 위치에 얘가 있죠.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인풋 매트릭스와 이 프라이머리 매트릭스가 되는 이 위치에 중간값에 얘가 위치를 하면서 이동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움직여도 얘 여기에 있게끔, 그렇죠? 항상 정 가운데 있으면 있게끔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되게 간단해요. 일단은 여기서 얘가 해주는 역할은 뭐예요? 인풋 매트릭스죠. 얘가 갖고 있는 초기의 위치값을 잡아주는 얘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자, 블렌드 매트릭스를 써가지고 얘와 얘 사이의 위치값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떼버리고 얘 월드 매트릭스를 여기에 인풋 매트릭스에 만들고 아까 제가 한 것처럼 타겟 매트릭스 만들어주죠. 그 다음 여기에서 월드 매트릭스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월드 매트릭스가 여기 있네요. 네, 선택해서 타겟 매트릭스 연결을 해주고 얘에서 나온 값을 인풋 매트릭스에다 연결을 해주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아까 전에 어떻게 했어요? 엔블럽에서 0.5 그렇죠? 그 위치가 정 가운데로 위치하게 됐죠. 자, 그리고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어때요? 항상 정 가운데를 위치하겠죠. 그렇죠? 네, 뭐 로테이트 되고 뭐 그거 그렇죠? 자, 이렇게 돼서 됐죠. 그렇죠? 근데 얘가 스케일은 좀 아닌 것 같아. 아니면은 얘가 로테이트 됐을 때도 얘가 로테이트가 돼버리니까 로테이트는 내가 따로 컨트롤하고 싶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픽 매트릭스를 쓰면 되겠죠? 선택을 하고 그렇죠? 자, 여기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픽 매트릭스를 한번 거쳐서 그렇죠? 인풋 매트릭스하고 픽 매트릭스에서 트랜슬레이트만 활성화하고 나머지는 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에임이 되고 로테이트 됐을 때는 적용 안 되고 스케일 됐을 때 적용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지금 뭔가를 열심히 좌표를 하고 있죠. 자, 뭐 여기까지는 크게 이제 문제가 없어요.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뭐가 고민이 됐냐면은 이걸 테스트하면서 되게 이상한 결과를 얻은 게 하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처음에 로케이터를 만들 때 이렇게 뭐 트랜슬레이트로 -4, 그 다음 얘를 플러스 4로 해놓고 일반적으로 컨트롤러 만들면 우리가 프리즈를 시켜서 0값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걸 0값을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모디파이어에서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그렇죠? 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뭐가 이상하게 작동을 하죠. 그렇죠? 다른 거는 괜찮은데 다른 것도 사실 괜찮지는 않죠. 자, 이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프리즈를 시키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은 -4만큼 이동했지만은 프리즈에서 얘가 0값으로 다 초기화됐기 때문에 매트릭스 상에는 얘가 000 좌표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하나 둘 셋 4칸 움직였지만은 프리즈를 했기 때문에 매트릭스 좌표로는 000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냐면은 두 개의 로케이터가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위치와 이 타겟이 똑같은 데 위치가 있다 보니까 얘가 살짝 움직여도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좀 약간 밖에 나와 있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살짝 밖으로 나오면. 왜냐? 살짝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 로케이터가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로케이터가 0좌표가 되는 순간에는 얘가 어디를 에임을 해야 될지 얘가 헷갈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것은 뭐냐면은 에임 매트릭스라든가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폴벡터를 어떻게 하면은 쉽게 조절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캐릭터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매트릭스로 폴벡터를 세팅을 한 거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컨스트레인으로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일반적으로 컨스트레인으로서 폴벡터 컨트롤 하게끔 제가 세팅하고 매트릭스 한 거예요. 다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같이 움직이게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여기 있는 얘가 그 엉덩이에 있는 뼈하고 발목에 있는 뼈 이 중간 위치에 항상 위치하게끔 제가 컨스트레인을 걸었어요. 그렇죠? 컨스트레인 걸고 에임 컨스트레인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얘가 움직일 때 이렇게 따라서 폴벡터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폴벡터를 따로 컨트롤하고 싶다. 그럼 선택해서 폴벡터를 이렇게 움직이게끔.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폴벡터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컨트롤러에다가 그냥 페넌트 걸어도 상관은 없죠. 아니면 저같이 컨스트레인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 따라서 움직이게끔 이게 세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리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팔 같은 경우는 조금 골치 아파요. 팔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쓰는 테크닉을 쓰든 아니면은 만들고 팔에다가 페넌트를 걸어서 움직이게끔 하든 약간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랑 똑같은 테크닉을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어깨 조인트하고 손목 조인트 아니면 어깨에 있는 이 커브하고 손목의 위치하고 중간에 제가 페런트 컨스트레인으로 이렇게 걸어놨고요. 그 다음 에임 컨스트레인을 이용해서 움직인 거예요. 얘가 항상 얘를 바라보게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컨스트레인 이렇게 건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쪽은 매트릭스를 한 거고 하는 쪽은 이제 컨스트레인 한 거거든요.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폴벡터 컨트롤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폴벡터를 내가 선택을 해서 뭐 로테이트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얘가 아니군요. 얘 선택하고 로테이트를 해서 이렇게 모양 잡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되게 편하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제가 이제 컨트롤 해놓은 거고 얘는 매트릭스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다리 같은 경우 크게 문제 없는데 팔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는 게 왜 그러냐면은 다리는 기본 포즈 자체, 제가 리깅을 했을 때 처음에 세팅 자체가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한마디로 뉴트럴 포즈라고 하죠. 뉴트럴 포즈가 이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팔은 제가 세팅은 팔을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세팅을 했지만은 캐릭터의 뉴트럴 포즈는 차렷 자세죠. 이 상태에서 차렷 자세거든요. 그래서 차렷 자세일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에임이라든가 그게 이상하게 작동을 해요. 차렷 자세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자, 움직이다 보면은 자, 여기 컨스트레인 보면은 컨스트레인으로 에임으로 했을 때 보면은 어때요? 이게 차렷 자세에서 뭔가 움직일 때 보면은 얘가 직각으로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에임을 할 때 얘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잘 못 잡고 이렇게 이렇게 이상하게 꼬이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컨스트레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폴벡터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어깨 부분 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니면 캐릭터가 360도 돌아갔을 때라든가 그때는 좀 약간 문제가 발생을 해요. 네, 하지만은 제가 매트릭스로 한번 해보니까 매트릭스는 전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더 매트릭스로 했을 때 좀 더 자세한 팔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깨끗하게 정리된 이제 캐릭터가 있죠. 자, 이 상태. 자, 이제 컨트롤러를 이제 2개 만들어놨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깨 조절할 수 있는 예, 그 다음 팔 조절할 수 있는 예,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제 컨트롤,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 바닥에 여기 있는 컨트롤러가 있어요. 얘가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자, 근데 문제가 얘를 이제 제가 프리즈를 해놨기 때문에 얘가 갖고 있는 위치값이라든가 그런 게 다 초기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트릭스로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간단히 우선 매트릭스 이제 블렌드를 할 수 있는 블렌드 얘를 불러와서 제가 여기서 패런트 매트릭스 그래서 인풋 그쵸? 여기서 애드 타겟에서 월드 타겟 연결하고 이 상태에서 offset parent matrix. 자, 연결 제대로 했지만은 얘 위치가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0 잡혀 있죠. 대신 연결해 보면은 뭐 연결이 다 됐어요. 되긴 됐죠. 되긴 됐지만은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프리즈를 했기 때문에 얘가 0 잡표에 위치돼 있어요. 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얘네들이 인지할 수 있는 하나의 위치값을 따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로케터를 2개를 어깨 쪽 하나, 다음 자, 여기 손목에 하나. 자, 얘네들이 해주는 역할은 다른 거 없어요. 얘네들이 해주는 역할은 자, 얘네들을 빼고요. 그렇죠? 얘네들이 해주는 역할은 아까 전에 폴벡터를 연결을 할 수 있게끔 위치값을 잡아주는 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되겠네요. 얘하고 얘죠. 그렇죠? 얘를 제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M 노드는 없애고요. 그렇죠? 2개. 그렇죠? 다음 컨트롤러가 같이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얘 선택하고 이렇게 패런트 걸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얘가 되겠네요. 패런트 걸어 주시고 그렇죠? 따라서 움직이면은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렇죠? 자, 연결은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 월드 매트릭스 그래서 인풋 연결을 해주시고요. 타겟 만들어주고 월드 매트릭스에서 인풋 매트릭스에서 타겟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러면은 딱 위치 0.5 돼 있으니까 정확히 위치 잡아줬죠. 그렇죠? 그 다음 뭐 컨트롤러 이렇게 움직였을 때 따라서 움직이게끔 뭐 그냥 놔두고 싶을 때는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되고 아니면은 따로 컨트롤 하고 싶다 그렇죠? 얘가 이렇게 휘었는데 이렇게 또 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까 전에 제가 픽 매트릭스 연결을 했죠? 픽 매트릭스 그렇죠? 연결을 해가지고 자 인풋 매트릭스 연결하고 여기서 offset 매트릭스 연결하고 그렇죠? 여기에서 자 스케일 다 끄고 트랜슬레이트만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내가 원하는 컨트롤러의 위치는 잡아줬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제가 원하는 이 컨트롤러가 에임이 아직 안 됐죠.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지금 aim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aim하고 M자 하나 더 눌러서 aim 매트릭스 열어주죠. 그렇죠? 그래서 aim 매트릭스 잡아주기 위해서 아까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 픽 매트릭스에서 그렇죠? 자, 얘를 인풋 매트릭스로 잡아주겠죠. 그렇죠? 인풋 매트릭스 잡아주고 그렇죠? 그럼 미리 연결할까요? 여기서 나온 결과치를 그렇죠? 미리 연결을 해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연결이 됐죠. 그 다음 타겟 필요하겠죠. 그래서 타겟은 글쎄요, 뭐 얘로 해도 되고 얘도 해도 되고 그쵸? 그래서 얘로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바라보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얘를 타겟으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월드 매트릭스 여기서 프라이머리 그쵸? 연결을 해 주죠. 그쵸? 하게 되면은 바로 얘가 정확히 바라보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움직여 보면은 에임이 정확히 바라보게끔 설정이 된 게 됐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예, 선택하고 다음 폴 벡터 그죠? 폴 벡터 연결. 얘가 틀어지네요. 그러니까 얘가 축이 지금 현재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축을 얘를 이제 이렇게 만든 이유가 이제 선택하고 로테이트 됐을 때 얘가 움직이게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밑에 로켓 하나 제가 만들어 놨네요. 그죠? 얘를 선택을 하고 폴 벡터 선택하고 컨스트레인에서 폴 벡터 그죠? 자, 연결을 해 주시고 하게 되면은 그죠? 연결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죠? 똑같이. 그죠? 그다음 얘가 이렇게 되더라도 아까 전에 이제 컨스트레인으로 이용해서 만든 세팅 같은 경우는 aim 컨스트레인 이용한 세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갔을 때 보면은 얘가 이렇게 플립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뒤집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거 없이 정확히 되는 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폴 벡터를 만들어 놓고 그 폴 벡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간단하고 좀 더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하기가 편하게끔 되지 않을까 하고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